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무비, 드라마 등등을 소개해드리는 방송 무드등!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벌써 개강한 지 2달이 지났네요.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꽤 빠르게 흘러가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학교에 적응은 하셨나요? 저는 벌써 종강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종강 전에는 기말고사가 있다는 사실! 저는 이번 시험을 진짜 잘 봐야 하는데요. 슬슬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몸은 아직도 뒹굴뒹굴거리고 있죠? 오늘의 무드등은 조금 진지한 분위기로 역사적인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무드등 방송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집을 살 정도로 좋아하는 시인이 한 분 있답니다. 오늘 무드등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나도 모르게 끌리게끔 해줘. 뭔가 오늘의 무드등,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주인공인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동주입니다. 영화 동주의 줄거리는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시인 윤동주의 일대기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윤동주와 한 인물이 더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송몽규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송몽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영화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영화의 줄거리는 시인 윤동주의 일대기가 아닌 윤동주와 송몽규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영화의 특이한 점은 흑백 영화로 제작되었다는 점인데요. 그 시절의 분위기를 더 잘 느끼게 해줬고 집중해야 할 요소들을 부각시켜준 효과도 있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인 윤동주와 송몽규의 그때 그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히라누마 도주. 1943년 한 남자가 신문을 받습니다. 송몽규의 독립운동에 개입했냐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는 모르쇠로 일가네요. 8년 전 이 남자는 사촌형인 송몽규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히라누마 도주의 진짜 이름은 윤동주였죠. 간도에서 태어나 살아가던 윤동주와 송몽규는 사촌사이입니다. 둘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지만 둘의 성향은 꽤 달라요. 섬세하고 예술 그 자체에 집중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기를 좋아하는 동주와 다르게 몽규는 사회를 바꾸고 앞장서서 행동하기를 좋아하죠. 둘의 성향 차이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지만 항상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자란 두 사람은 글에 흥미를 느꼈고 글 쓰는 재능이 뛰어났던 몽규는 단번에 신춘문예에 당선됩니다. 몽규는 동주의 아쉬움을 잘 알고 있죠. 당선되지 않아 의기소침한 동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그건 바로 동주의 시를 발표하여 잡지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이후 동주는 아버지에게 잡지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아버지는 굳고 반대하죠. 동주는 결국 또다시 의기소침해집니다.
하지만 몽규는 동주와 달랐어요. 그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오길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몽규는 중국으로 떠나 독립운동에 참여하지만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갈등에 실망하고 다시 간도로 돌아오게 돼요. 조선의 학생들이 일본의 전쟁에 투입된다는 소문은 돌고 있었고 몽규와 동주 또한 언제 끌려가는지 알 길이 없었죠. 두 사람은 시간의 촉박함을 느낍니다. 이후 둘은 같이 경성으로 떠나게 되어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대학교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잡지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때 동주는 여진이라는 사람을 통해 꼭 만나고 싶어 했던 정지용 시인을 만나게 되어 시인을 만난 동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지용 시인에게 일본 유학을 권유받게 된 거죠. 동주는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 같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정지용 시인의 명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운 걸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더 부끄러운 거다. 동주와 몽규는 일본 교토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씨 개명을 받아들여요. 송몽규는 소무라 무게이로, 윤동주는 히라누마 도주로 말이죠. 두 사람의 목표는 교토 제국대학 입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입학시험에 떨어진 동주는 교토가 아닌 도쿄로 향해요. 친형제 같았던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떨어지게 되죠. 동주의 똑똑한 총명함은 어디서나 빛이 났고 리쿄 대학에 입학하여 다카마스 교수의 눈에 들게 됩니다. 다카마스 교수는 동주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에게 문학의 힘을 이야기해주고 시를 다시 쓰게 만들었죠. 그리고 동주는 다카마스 교수를 통해 영문으로 자신의 시집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한편 전쟁은 점점 일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일본은 대학 내에서 한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강화해 나가요. 동주는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려 도쿄에 있는 도시샤대로 편입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몽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몽규는 여전히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어요.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있었죠. 동주는 자신도 함께 하자고 말하지만 몽규는 몰래 동주를 놔두고 학생 독립운동가들과 집회를 갔다가 일본 경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군국주의와 전체주의로 미쳐가는 일본에 반대하는 일본인 쿠미는 동주와 리쿄 대학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녀는 영문 시집과 관련해서 동주를 만나러 와요. 그때 도망 중인 몽규는 동주에게 같이 떠나자고 하지만 동주는 다음날 쿠미와의 약속 때문에 같이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몽규는 그날에, 동주는 다음날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죠. 동주는 몽규의 사상에 동조하여 그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죄목이었어요. 다시 1943년 2년형을 선고받은 동주와 몽규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죠. 지속적으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맙니다. 향년 27세, 청춘의 죽음이었죠. 영화 속 몽규와 동주는 정반대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총독부의 형사는 몽규와 동주에게 서명을 강요해요. 합법적이라는 명목하에 치졸한 수법으로 거짓 자백을 받는 것이었죠. 몽규는 자신이 계획한 혁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울부짖으며 안타까운 절규를 내뱉은 후 서명합니다. 반면 동주는 서명을 거부해요.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닌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저 시인이 되려고만 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감히 서명을 못하겠다고 말하죠. 자백서의 서명을 앞두고 두 사람의 결정을 번갈아 보여주며 영화는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몽규의 모습이나 문학을 통해서 시대를 이야기했던 동주의 모습, 모두 독립투쟁이었으며 둘 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고자 했음을 말이죠. 그리고 영화의 끝부분에 쿠미가 동주에게 물어봤던 시집의 제목이 나옵니다. 시집의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오늘의 부드등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영화 동주는 재미를 떠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윤동주 시집을 샀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시를 보니까 더 가슴 깊이 와닿더라고요. 영화 동주를 인상 깊게 보셨다면 윤동주 시인의 시집도 사서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무드등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에서 소개할 문화생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모두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윤지, 기술 강민서, 진행의 김채림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닿게